시중이 무척 썰렁합니다. 음식점들 9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8시만 돼도 벌써 문 닫는 곳들이 수두룩하고, 노래방 사장님들은 거의 절망 상태인 것 같고, 볼링장 하는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이 양반 파산하게 생겼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시네요. 날은 차고 참 걱정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판에 소위 국정을 이끈다는 사람들의 이 난장판, 이건 뭡니까 정말. 그 중에서도 아주 단연 추미애 장관의 이 뭐라고 그래야 표현을 해야 참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지, 이런 난장판을 달리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엄정한 질서를 세우고 그걸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벌이는 구판이 어지럽고 난하기가 그 아수라장의 극한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구판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뒷수습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뒷수습을 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겠죠. 서로 부딪힘이며 세상의 시끄러움이며 지금 벌려놓은 거 다 정리하려면, 이거 법률적으로도 누가 잡혀 들어가고 어쩌고 조용히 정리해버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히들 만들어주라고 높은 월급 주고 대우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장관님들로 모시는 건데, 이 장관님들 때문에 어디 마음 편히 살겠습니까? 사실 이 추미애 법무와 윤석열 총장의 싸움에 대해서는 채널 24K에서 참 너무도 여러 번 다뤘다 싶어서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 버릴까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종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이 또 터져 나와서 아예 총장을 그냥 직무에서 배제해버리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게 맞는지 물어보겠다 이러고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다음에 남는 거 이제 법대로 그냥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월 2일에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꼭두 새벽에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행적 잠깐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지나온 1년을 보면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외친 얘기가 전부 검찰개혁이었죠. 근데 이 양반에게서 분명히 듣지 못한 얘기 하나가 또, 그럼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거냐? 그 검찰개혁의 목표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억을 억지로라도 짜내려고 한다면은 그가 얘기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이 그러니까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추 장관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나?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거나 윤석열 총장의 부하 조직들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고 이랬던 사건들은 어떤 게 있었나 살펴보면, 조국 일가 사건,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이 관계된 지방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유재수를 비롯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했던 석연치 않은 권력형 비리들, 그리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이제 이런 금융 사기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의 아들의 불법 휴가 문제,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중립 따지고 뭐하고 이럴 문제인 사건들인가요? 결국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전부 건드린 그런 사건들이라는 공통점밖에는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이 정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또 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중에 의혹이 있고 고소 고발이 있었으면 검찰로서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해주는 것. 그게 검찰의 임무 아닌가요? 당연한 임무죠. 근데 왜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거로 보이는지 그거 참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지요. 더욱이 추 장관의 마지막 지금 카드가 터져 나온 계기가 뭐냐. 감사원에서 탈원전 과정에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 거기에 굉장히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많았다. 공무원들이 한 일 중에서. 무슨 정책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그 잘했냐 말했냐 이걸 뭐 감사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판단을 권력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적정하고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감사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법적정하게 일을 했는지 이거에 관련해서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죠.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뭐 비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으로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바로 잡아서 이 나라 행정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거 그거 사정기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죠. 안 하면은 직무유기죠. 게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시점 어떤 게 얘기가 나왔냐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삭제하고 이런 짓들을 했는데 이것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북측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던 이러한 자료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가 시중의 유튜버들을 통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겠죠. 이거와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딱 맞췄냐.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이게 터져나왔다는 거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다 회부하면서 밝힌 사유, 징계를 요청하는 사유 그 내용들을 참 훑어보다가 보니까 아니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되느냐? 그동안의 시중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 다 해명됐던 얘기. 게다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이유로 윤 총장을 그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이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추미애 장관이 져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었나요? 지금 현재도 김봉현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 장관이 휘둘렀던 권한들이 지휘가 전부 불법이었다라고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를 요구하겠다. 거기다가 부랴부랴 덧붙인 것이 무슨 조국 전 장관 판결을 맡은 판사의 뒷조사를 검찰이 했다. 이걸 집어넣었는데 그 사무를 담당했던 당시의 검사들이 우리 불법한 적 전혀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일상적인 대로만 했던 것이다. 재판정에 가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 이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는 곳이 그게 재판정이죠. 당연히 검사로서야 자기의 논고 사실이 적정적법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것을 해석을 받아들일 판사의 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지금 시중에서 변호사들은 그 일 안 합니까? 어느 검사는 그거 여태까지 안 했나요? 심지어는 판사 자리에 앉아있는 양반들, 그 양반들 검사의 권력기관 내부에서의 위치나 정치적 위치, 피고들, 변호사의 위치 이런 거 판사들은 유념하지 않나요?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일국의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법무부 감찰인가, 법무부 감찰입니까, 대법 감찰입니까? 감찰을 시켜서 수사까지,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작정하고 탈탈 털어서 만들어낸 사유가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 일 참 당당하게 잘한 사람이네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탈탈 털어도 그거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면 이 양반 대통령감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그냥 공연한 일이 아닌가 보다. 옛날에 박근혜 정권하고 그 관련된 이 적폐청산 할 때 그 검사로서 저한테 솔직히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총장. 아니, 요번에 보니까 이 양반 정말 괜찮은 의인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귀추는 결국 법원으로 다 넘어갈 것이고, 법원의 이제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제일 궁금한 게 추미애 장관, 그렇게 칼같이 정의의 편에 서고 검찰개혁을 해내야 되고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정의감을 가지고 계신 추미애 장관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열거된 그 사건들, 윤 총장이 조사하고 검찰 조직이 조사하려고 한 사건들, 자신의 아들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정의롭게, 그래 확실하게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다 봐라. 그리고 요만한 의혹 하나도 시중에 국민들 마음에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 보여줘라. 그리고 나는 당연히 법이 정한 바대로 따라갈 것이다. 왜 이 얘기를 안 하죠? 왜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하면 나쁜 검찰이고 정치 중립을 안 지키는 검찰,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어마어마한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고 국가에 이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당당하게 법대로 하자, 수사 다 하고 재판 다 하고 가자, 왜 못 그러죠? 그렇게 오히려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딱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죠. 지금도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지요. 이렇게 정치인일 뿐인 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그 말을 진짜 정치인의 말이 아닌 마치 객관적 정의의 사도의 말씀인 것처럼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는 건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고 생각하는 생활을 판사 생활까지 해가면서 업으로 한 적도 있는 양반인데, 그리고 이미 그녀가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 사건들은 시중에 이미 단서 꼬리 이상 머리까지도 이렇게 거의 노출된 이런 사건들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 사건들. 그게 지금 그렇게 덮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전부 중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막 한다고 그래서 사라질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리 이 권력이, 지금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100년을 넘게 정권을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묻혀지고 사라질 수 있을까요? 왕년에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이양받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로 갔어야 했죠. 자기를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같은 패거리고 뭐고 그거 소용없는 거라는 거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끝까지 다 감춰지고 덮어지고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그녀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쓰고 다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녀가 감춰질 수 있는 사건, 그런 감춰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말로 이 일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기획해서 자기 혼자 그 결과까지도 감당하려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그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사실 윤 총장 한 사람 내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꼬여버리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 사이에 노출되고 앞으로 선거가 몇 번씩 있고 이런 과정이 예정되는 때에 윤 총장 하나 제거해서 지금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무슨 다른 나라로 벼랑간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질서고 뭐고 법규고 다 바뀌어버리고 그런다면 모를까. 이제 그러한 명백한 사실을 엄격하게 깨닫고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치와 공익, 국익 이걸 망가뜨리지 않는 길은 윤 총장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사과할 것 사과하고 윤 총장의 것은 윤 총장에게로 이 원칙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국익의 피해를 가장 줄이고 자신들의 처지도 그나마 선처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나마나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 가슴을 치면서도 이 답답한 모습이 끝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이제 권력은 이렇게 끝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020년 연말이 너무 우중충합니다.